심각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갤럽이 20%까지 떨어졌죠. 지난주. 예, 이제 원래 이번 주에- 내일인데 예. 내일 안 하고 네. 다음 금요일에 한대요. 아, 추석 그래요? 연휴가 끼니까 조사가 안 되잖아요. 조사가 안 되구나. 그러니까 네. 전주하고 요번 주 쉬고 다음 주에 하고. 네. 그리고 리얼미터도 20% 27이 나왔어요. 27. 중후반이라고 해야 되는 정도. 근데 리얼미터는 한 10 정도 더 나오던데 항상. 그러니까 최저가 네. 나온 거예요. 취임 이후. 그죠? 일단은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의 매주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더라고요. 가파르죠. 일단은 형님이 생각하는 이유들 몇 개만. 좋을 게 없어요. 일단 의료 공백, 네, 의료 의료 공백, 대란 일단.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 공백.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다 한꺼번에 몰아가서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또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불편함도 반영이 됐고 네.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 그 관련은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데 역으로 대통령께서 발언하실 때 보면 이제 거시경제 지표만 얘기하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 수출이 어떻게 됐고 뭐 우리나라 뭐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국민들 그것과 입장에서는 이게 안 와닿잖아요. 네. 그런 게 복합돼서 그냥 꼬꾸라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또 하나 추가를 하면 당정 관계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시겠지만 저희 저번 주 우리 추석 전에 했던 주제 중에 대통령이 당 대표를 싫어하는 걸 모든 국민이 알아버린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국민이 알아버렸죠. 아마 여기 모든 분들 알잖아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변화의 조짐 뭐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그닥 없어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지지자가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싫어한다고 여기 댓글도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맞는 분석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조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는 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반대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한동훈 대표라는 신선함, 새로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좀 보수를 바꿔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커플링이 됐다고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취임 초기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밑으로 가서 30대에서 이제 머물 때 아주 초반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당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음.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용산이 조금 더 당에 대해서 더 분발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있었어요. 그립을 질 수 있는 약간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수렴을 하다가 한동훈 대표 등장 이후에 이렇게 반대로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역전됐지. 디커플링이 됐다면 네. 불과 얼마 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특히 전당대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당 정의인데 당이 여권 전체의 지지율을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뭐 차별화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둘이 똑같아 버진다는 얘기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빠져요, 맞아. 이 얘기는 당하고 용산이 서로 뭔가 다르다. 뭔가 당에는 다른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그냥 하나의 이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들이 많이 그렇게. 그 얘기는 보는 뭐냐? 제가 한동훈 대표 높은 지지율로 당 대표 됐을 때 그 다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동훈 대표 이제 잘해야 된다.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되는 거는 당연히 되는데 다음이 문제다. 여기서부터 한동훈 대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 자 7월 23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2달이 되는데 그동안 한 대표가 동분서주한 거 다 알고 어떻게든 당정 갈등을 없애려고 한 거 다 알고 중재 의료랑 이 갈등하려고 다 알고 민주당한테도 공격한 거 오죽하면 이재명이랑 만났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없었다는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점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신선한 변화, 개혁 이런 이미지로 당 대표가 되고 그리고 당 대표가 돼서도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지만 아 한동훈 당 대표가 이렇게 했어, 이걸 바꿨어, 아니면 이거를 주도했어, 뭐 이런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실망을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서 다시 대통령 욕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려는 거를 한동훈 당대표 잘 되는 거 막으려고 다 저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일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 다음 대통령 못 만들어도 얘가 다음 대통령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이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또 지금 에이 국민의힘 다 싫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 나머지가 싫어서 국민의힘에 등 돌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뭔가 안 좋은 뭐 지지율이 낮아지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럼 반사적으로 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물며 이재명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관계가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재명 지지율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다 각 개개의 대상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지. 그리고 또 거꾸로 한동훈 대표를 막 공격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댓글에 뭐 어느 분들이 한 대표를 같은 당인데 너무 공격한다. 그거 안타까워요. 그렇게 들리도록 얘기를 했단 얘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맞아요. 뭐 속셈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내부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한 어떤 껄끄러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돋보이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딜을 친다거나 뭔가 이걸 이용해서 아, 나는 아니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원칙 지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다 알고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그래서 여당 대표예요. 여당 대표. 이 자리가 너무 어려운 자리인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자리가.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나올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 걱정했지.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동갑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럼요. 요즘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뭔가 변화를 꾀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당내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 블랙볼이야 그럼 쫙 따라오는 그 뭔가 일사불란함이 없어. 없죠.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김민수 대변인이나 뭐 윤기찬 뭐 대변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변인 하셨지. 그 뭐 법률 뭐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물론 당 대표에 반대되는 얘기도 바깥에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약간 보수 패널을 보면요 이게 똑같이 민주당이랑 싸우는 느낌보다 양쪽이 싸우는 느낌이 되게 강해. 친한 친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여기 지금 당장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한동훈 당 대표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욕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보면 한동훈 당 대표가 아직 그립을 제대로 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거 한동훈 당 대표의 능력이라기보다 환경이 그래요. 환경 자체가 좀 그런 것 같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된 그 권력의 원천이 어디냐? 결국 당원과 국민의 선택인데 네. 그 선택은 선택이고 당 운영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기반은 원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원내에 한 대표 세력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당 대표 사실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 될 때 그걸 이제 화두로 탁 던지고 저는 굉장히 좋은 화두였다고 생각을 했고 형님이랑 그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도 약간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고 사실 그것만이라도 뭔가 딱 나왔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지금 뭐 어쩌면 의료 대란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 혼자는 막 열심히 하는데 대통령실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또 당내에서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당 대표가 이렇게 뭐 하여튼 하겠다고는 하는데 보여주는 게 없냐. 그렇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일단 추석이 지났고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 추석 전에 출범시킨다고 약속한 게 이제 열흘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의료계에서도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물밑에서 노력하는 건 다 뭐 저는 알고 있고 그렇죠.
일정 부분 성과가 좀 있을 수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느낄 만한 건 없잖아요. 맞아요. 또 거기다가 또 이것도 약간 악재라고 봐야겠지만 박단 전공의 대표 같은 경우 그 얘기한 거고. 또 들이받았고 정광재 대변인 발언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 같아요. 뭐 저랑 같이 대변 네. 하니까 그분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결국 이거죠. 박단 그분은 나하고 딱 한 번 만났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냐 뭐 이 얘기고 네. 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얘기한 뭐 6월 달에도 안 만나줬다는 6월 달에는 아무 직이 없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 그러니까 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외에 다른 분도 많이 만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그분은 모르잖아. 박단이라는 분은. 네. 그러니까 누굴 만났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네. 본인은 얘기하는 계속 거고. 제가 알기로 한동훈 당 대표도 계속 이제 의료계하고는 계속 뭐 연일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테이블에 어느 뭐 15개 정도 된다는 의료계 관련 너무 많아. 협회의 너무 네, 많아. 단체 대표들 중에 몇 명이나 테이블에 앉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그러나 어쨌든 뭐 계속 해야죠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소위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과 관련해서 또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뭐 한덕수 총리 얘기도 그렇고 대통령실은 이거 봐라 추석 때 별일 없잖아. 우리 문제 없어. 약간 이 느낌이야. 그게 더 불안해.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쥐어짜는 거 언제 추석까지 이거 매번 이렇게 쥐어짜? 그 다음 설날은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연말에 추울 때는 약간 이게 이거 봐라 너네 저 그렇게 설레발 치더니 추석에 아무 일 없었잖아. 그럼 또 한동훈 대표 또 이 입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제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의료 대란에 우리가 걱정했던 사고는 별로 없었던 걸로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나마 근데 다행이죠.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게 맞아서라는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진짜 응급실 안 가고 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네. 경증 사람들은 응급실 안 안 가고 가고, 동네 네. 병원 가고 뭐 이래서 뭐 또 의사들은 진짜 막 하루에 뭐 커피 2잔만 먹고 버티고 뭐 이래서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상 체제로 얼마나 갈 거냐. 그러니까 계속 이 비상 체제로 뭐 앞으로 한 1년 가요? 근데 그거를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봐라 아무 문제 없잖아. 약간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그다음 시간이 또 가면 더 걱정되는 거예요, 네, 이제. 복귀하는 거야. 당장 복귀하면 이제 그냥 그거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그렇지. 넘어가지만 의대생들 유급된다고 가정을 할 때 네.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 정원을 동결하더라도 2배인데 3,000명인데 6,000명 한 학년 6,000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 25학년도 이 지금 벌써 좀 있어 9월 갑니다. 그렇죠. 다 갔죠, 9월. 뭐 온라인 수업이니 뭐 하루에 뭐 학교 2번 간 걸로 치고 뭐 방학 뭐 하고 해도 수업 일수가 모자랄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걱정인 건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일단은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뭐 한동훈 지도부 패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몰래 번개로 사람들 만났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걱정인 건 이제 24일 날 저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흔쾌히 만나는 걸까라는 일단 1차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너무 심한가? 네, 추석 이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오늘 체코 가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24일이면 화요일일 거예요 아마. 그때 만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미 예고가 된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거다. 갑자기 뭐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저 제목도 그렇고 이제 지금 의대 증원 문제에 관련한 지금 대통령실의 시각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봐 아무 문제 없잖아 이면 과연 저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대로 한동훈 대표의 의지대로 만들려면 정부 자체도 대통령도 자체도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 없잖아. 야 그거 뭐 26학년도 안 돼 이러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참 만나서 어떤 성과를 갖고 올지.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체코 갈 때 또 한동훈 대표 나가서 그 과정에서도 여기 보시는 뭐 등을 안 두들겨 줬다든지 뭔가 차별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면
대통령 흔쾌히 만나려고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면 저 만남이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저도 그래서 약간 무슨 요즘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하고 지금 대통령실의 이 상황을 보면 무슨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늪에 빠졌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가 짠 하고 꺼내줘야 올라와서 돼. 하려면 결국은 근데 윤통이 뭔가 대통령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상황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지금 그죠?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누가 봐도 획기적으로 변화했다는 걸 느낄 만한 어떤 행보의 이 차별화를 하셔야 이 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결국 결정권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결국 뭐 여당 대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부에서 노하면 끝인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럼 정부가 하는 거 야당도 거의 관계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또 의견을 야당은 낼 수 지금 있지만. 즐기고 있고 솔직히 즐기고 있지 거기는. 완전히 즐기고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야당이 굳이 도와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야 뭐 조금이라도 정치적 이득 있으면 글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저 일단은 24일 만찬에서 뭔가 좀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안 하는 일만 못한 만찬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게 여러 명이 만나갖고 얘기 안 돼요. 회식하면서 뭐 중요한 거 결정합니까? 그렇죠. 회의를 하면 모를까? 이제 결론은 밥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두 분이 조금이라도 두 분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두 분만의 그렇게 대화. 봅니다. 아무튼 좀 너무 갑갑해서 이 뭔가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이 정도 떨어지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용산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용산의 이제 지지율 관련한 그 반응이에요. 지지율 관련 반응. 뭐냐면 개혁을 함에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진통은 당연히 수반되는 거니까 지지율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간다 이게 하나가 있고 지지율 좌고우면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게 있고 지지율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지지율만 갖고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의 지지율이 얼마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얼마냐, 뭐 40대 뭐 몇 대 뭐 이 지지율 숫자하고는 전혀 다른 지지율 숫자예요. 사실 그거는 지금 현재 큰 의미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핸들이 없어요. 아, 그렇지. 스티어링이 없다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해서 대중에게 뭔가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 다음 선거에 나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숫자예요. 과속하면 좀 막아주려고 하고 이렇게 숫자라고. 하는. 그렇지. 근데 이 지지율은요,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간다고 볼 때 그 속도를 정해주는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면 더 좋잖아요, 빨리 가니까. 50이면 더 좋고. 근데 지금 20밖에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악셀 더 못 밟는 거예요, 지지율이 낮으니까. 엑셀이 안 눌리는 거네 거의. 전에는 한 30 정도 됐어. 근데 이게 더 이제 10이 줄어. 그럼요,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제한 속도가 있는데요. 최고 속도도 있지만 최저 속도도 있어요. 그렇지. 최저 속도가 있죠. 뭐 과속만 그 과속이라는 게 높아서 과속도 있지만 낮아서 과속도 있는 거야. 따지고 이걸 과속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간 최저 속도가 있는 거. 올림픽대로 같은데 뭐 40km 있잖아요. 그렇죠. 최저 속도 있죠. 그거예요. 그 얘기. 근데 이제 20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노 완전 끝이라고 보는데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높아서 국정이라는 차가 조금 더 빨리 가고 경쾌하게 갈 수 있어야 개혁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일 놀라운 발언이 그거였어요. 지지율에 뭐 일일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 뭐 국민들을 위해서 간다. 국민들이 그걸 안 받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 일각에서는 그 저번에 조선일보 칼럼에서 나왔던 제가 것처럼 이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표 정책이란 무조건 반대한대요 국민들이. 그럴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인식을 바꾸지 않고 무슨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개혁이 되나? 그러면 대통령의 고집이 되지. 그렇죠.
자, 개혁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네. 아무 정부도 이걸 안 하다. 왜냐면 이거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오프로드야. 네. 안 가니까 이제 편한 길로 갔다고 치자고요. 자, 이 정부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울퉁불퉁 가면 기본 속도는 있어야 울퉁불퉁해도 뚫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속도가 되면 여기서 못 나가잖아. 그렇죠. 여기 언덕만 할 수도 왱 하고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는 속도 거. 이게 없으면. 탄력 받고 팍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 탄력이 과연 확보가 돼 있느냐 차원에서라도 이 지지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신지호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희일비. 네, 일일비에서 거기 완전히 화가 많이 나시고 이제 뭐라 그러지? 우호적 차별화? 우호적 차별화라는 얘기도 썼고. 이제 전략적 차별화를 네,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난 맞으니까 날 다 따르라는 이제 여당도 안 되는 상황이 됐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이제 저도 그래요. 이제 의료 개혁을 처음에 그 저번 총선 때 되게 이건 환영한다. 그리고 뭐 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숫자 늘리는 거. 근데 지금은 근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의료 개혁이라는 표현 안 쓰고 다 대통령의 고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소위 보수 지지하는 분들께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소위 이제 정치적인 철학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뒷받침을 해주는 여론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에 제일 많이 빠진 게 TK하고 6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어찌 70대에서 보면 제일 많이 빠지. 뭐 보수를 제일 단단하게 지켜주는 곳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지 기반 자체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 계속 지금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지지 기반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지금 마이너스지 플러스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맨날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못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순간에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에 터보도 넣고 뭐 부스터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가고 있었는데 네. 뭐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 네. 넣고 막 가고 있었는데 터보 띄워 네. 터보 띄고 어. 그냥 저급 휘발유 넣고 네. 뭐 부스터 안 넣고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타이어 공기가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다음 대통령실도 이 정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게 당장 지금 뭐 개혁을 못한다를 떠나서 민주당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조기 대선까지 또 이제 민주당 얘기로 가야 이제 돼. 민주당 얘기 할 거예요. 할 건데 이제 민주당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뻔히. 알죠. 그럼 별로 꼴이 나는 거라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럼 왜 이렇게 이러냐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오버페이스해서 그래요. 네. 그거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 아무튼 이런 지금 상황을 좀 대통령실도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변화를 꾀해야 되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인간적으로 미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당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물론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크고 또 여당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 국회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들은 여당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 우리는 그 관계를 자꾸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그 시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님이 요즘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방송할 때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선은 지켜야 돼. 감정적으로 막 지르기 쉬운데 그건 다 할 수 있지. 그건 세상에 제일 쉽죠.